안녕하세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라이프스타일 고민 해결 뭐라고의 MC 이소영입니다. 매달 금린이들의 금융, 재테크 관련 고민부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고민까지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해결해주는 뭐라고의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잖아요. 무더운 여름날 실내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시원하게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재테크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죠? 바로 아트테크입니다. 용어부터 낯선 아트테크에 대한 이야기와 문화생활 전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들려주실 유튜브 널 위한 문화예술의 지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는 유튜브 채널 널 위한 문화예술의 지연입니다. 문화예술로 어떻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특별한 예술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금린이들의 고민도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금린이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SC제일은행 이상직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금린이 여러분. 글로벌 자산관리의 명가 SC제일은행에서 PB 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직 부장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예비 신혼부부들, 금린이들의 고민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트테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신조어인 줄 알았어요. 아트테크는 아트와 재테크를 결합한 용어인데요. 예술품을 구입해서 재판매를 할 때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혹은 구입한 그림을 임대차함으로써 부가적인 수익을 얻는 등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재테크 방법입니다. 정말 새롭게 급부상하는 재테크 방법이네요. 예술품을 관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재테크의 일환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전시회장에서 실내 데이트를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계세요. 예술 작품도 관람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쐬면서 한편으로는 재테크를 위한 안목도 높이자는 거죠. 부장님,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재테크는 필수겠죠? 그럼요. 요즘 예비 젊은 신혼부부들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 돈을 모아서는 미래를 준비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테크의 준비는 필수, 혼수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스타일 주제인 아트테크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세대들이 주목할 만한 재테크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SC제일은행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재테크와 아트테크에 관한 고민들을 받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예비 부부의 질문이네요. 예비 부부가 시작해야 하는 필수 재테크로는 뭐가 있을까요? 부장님, 예비 부부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재테크가 있을까요? 먼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네요. 예비 부부라면 새로운 가정도 이루고 멋진 출발을 앞두고 계실 텐데 한편으로는 재정적 자립을 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예비 부부들의 행복하고 순탄한 출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으신지 제가 3단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이해하며 대화하기입니다. 서로의 성장 환경이 다르듯 경제 상황도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서로의 소득 및 경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어서 2단계는 행복한 그림 그리기인데요. 예비 부부가 현실을 맞닥뜨리면 아무래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비 부부가 살아갈 행복한 그림을 그리며 재무적인 목표를 공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단계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출산에 대한 여부와 시기 등을 계획하는 거나 살고 싶은 집에 언제쯤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편안한 노후 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등 예비 부부가 원하는 공동의 목표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재무 전략 실천하기입니다. 사실 재무 목표라는 게 한 번에 생기지는 않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시기에 맞게 모아가는 전략적인 실천 방법이 중요합니다. 재무 목표에 맞는 전략적인 실천 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단기 목표로는 적금 또는 예금처럼 투자 수익보다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유동성에 맞추는 게 좋고요. 내 집 마련과 같은 중기 목표는 투자 수익 및 금융제도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청약을 통한 청약 기회를 마련하거나 적립식 펀드 등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노후자금처럼 장기 목표일 경우에는 장기간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재테크를 하기 전에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사연은 지연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은 누가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생활비와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요즘은 맞벌이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또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소득 관리라는 건 부부 사이에서 경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비와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팁을 드리자면 저희의 VIP 고객 중에서 소득 관리를 통해 큰 자산을 형성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비결은 바로 작은 돈을 아끼고 큰 돈을 써라 입니다. 작은 돈? 큰 돈? 설마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고 한 방에 쓰라는 건가요? 한 방에요. 네, 큰 오해가 쌓이기 전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돈은 계획되지 않은 순간적인 지출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큰 돈은 투자나 주택 구입 등 오랜 시간 계획된 돈을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의 소득 관리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함께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지출 내용을 의논해서 지출 규모를 계획하고요. 지출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예산 내에 지출 결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벌어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좋은 재테크는 충분한 대화와 계획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적정 생활비 규모가 궁금해요. 전체 소득에서 얼마를 생활비와 재테크 자금으로 구분할까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수입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함께 벌다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한쪽 수입이 없어질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함정도 경계해야 됩니다. 둘이 벌다 한 명의 월급이 사라지면 중장기 계획은 무너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의 재테크 방법으로 저는 반 잘라를 추천드립니다. 반 잘라? 그게 어떤 거죠? 맞벌이 부부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더블 인컴인데요. 더블 인컴은 부부가 맞벌이를 통해 얻는 두 명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둘이 열심히 고생해서 두 배의 소득이 모아지면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여유로워질 것 같은데 막상 통장을 보면 어디 갔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년 연말정산카드 사용액이 맞벌이 연봉에 육박하는 신기한 일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블 인컴의 단점인데요. 더블 인컴은 고생한 대가로 심리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서 조금 더 좋은 외식, 조금 더 좋은 여행, 좋은 차, 좋은 환경을 찾게 됩니다. 당연히 지출의 규모가 커지겠죠. 조금 더 쓰는 지출이 결국은 비어버린 자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이 함께 번다는 생각에 조금은 여유를 부려도 된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먼저 생활비를 비롯한 지출은 월급의 반을 뚝 떼서 모으는 것이 바로 반잘라 방법입니다. 당장의 소비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총 수입을 반잘라 모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신다면 계획하셨던 재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경제적 자립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테크 꿀팁을 전해주신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연님과 아트테크 질문을 받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시회에 관람하는 팁과 작품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법을 알려주세요. 지연님, 전시회에 가서 작품을 보는 법에도 꿀팁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전시회는 작품을 사고 파는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랑 그리고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관람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작가의 작품도 큐레이터의 의도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져서 전시의 주제를 먼저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가의 특정 시기를 조명하거나 아니면 교류했던 작가와 전시를 여는 등 같은 작품임에도 주제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배치가 되거든요. 반대로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는 작품 구매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컬렉터로서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최대한 집중을 해서 가장 끌리는 작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나는 추상적인 스타일을 좋아한다. 혹은 인물이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 혹은 나는 밝은 그림이 좋아. 혹은 어두운 그림이 좋아. 이런 것처럼 자신의 취향을 탐색하면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목적에 따라 관람도 달라지는 것이네요. 그럼 작품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다니다 보면 요즘 뜨는 작가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뭐 모네나 피카소, 뭉크처럼 거장의 작품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진짜 안목은 동시대 작가들을 알 때 비로소 길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를 주목해야 될지 좀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이럴 때는 미술상을 주목하면 좋은데요. 매년 다양한 기업, 재단 등에서 예술가들에게 상을 수여하거든요. 해외의 대표적인 미술상은 터너상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올해의 작가상이 있는데요. 명망 있는 미술계 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상이 수여될 뿐만 아니라 상을 받은 작가들에게 이제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 좋습니다. 아트테크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트테크 종류도 알려주세요. 지연님, 오프닝 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본격적으로 아트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트테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죠.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투자로 이익을 창출하는 재테크인데요. 전통적인 방식은 미술품을 구매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오르면 다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세 차익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흔히 미술품을 안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오른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안정자산에 해당하는 미술품은 고전, 그리고 근대 미술품과 같이 이미 미술사적 평가가 극명하고 또 희소성이 있는 경우고요. 동시대 작가의 작품은 공급의 양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리셀을 할 경우에도 수요자가 나타나야만 하는데 사실 현존하는 작가는 계속 작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굳이 리셀 작품을 사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안정자산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MZ세대가 하고 있는 아트테크는 여러 명이 소유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미술품 분할 소유라고 하는데요. 고가의 미술품을 다수의 소비자들이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런 분할 소유 미술품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요즘에는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또 1만 원부터 투자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쉽게 요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시회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투자 방식은 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전시 기획사가 전시의 흥행에 따라서 수익금을 나눌 투자자를 모집하는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펀더풀, 와디즈 같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정말 아트테크가 생각보다 접근하기 쉬운 재테크였네요. 지연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트테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도 굉장히 좋네요. 일단 미술품을 오직 투자를 위해서만 접근하신다면 진짜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투자만이 목적이라면 주식을 하는 게 사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신 아트테크의 진짜 재미는 자신의 취향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트테크를 위해 자신의 취향과 전혀 상관없는 그림을 구입해서 가격이 오르기만을 바라면 집에 걸어두면서도 사실 질리기도 쉽고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안목을 기르는 방법을 기억하시고 미술품 컬렉터이자 투자자로서 미술시장을 재밌게 탐험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님께서 아트테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즐기는 방법을 기억하시되 주의해야 할 부분도 꼭 기억하셨다가 재밌고 안전한 재테크 방법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고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문화예술 크리에이터 지연님과 SC제일은행 이상직 부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2030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함께 공유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었고요. 크리에이터 지연님과 아트테크를 알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전에 질문을 받아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트테크에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널리한 문화예술에서도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이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영상들을 봤는데 이번에 또 아트랑 결합을 해주셔서 너무 뜻깊고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금융, 재테크,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모든 궁금증들, 고민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SC제일은행 인스타그램으로 오셔서 고민을 들려주세요.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드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재테크와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꿀팁을 가득 모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SC제일은행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